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서울에서 혹시 좀 늦을까 싶어서 시간을 맨 뒤로 했는데 앞 연사분이 하신 말처럼 지연이 돼서 제가 길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발표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부에서는 작년 7월에 2차전지 발전 전략을 무려 11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2차전지가 보기 지금은 너무 핫해 보이시지만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전지 3사와 그 정도 대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 그리고 소재 부품은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굳이 뭐 싸게만 만들면 됐지 이랬던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19년도에 아베가 우리 20년도부터는 21년도는 바이든이 2차전지 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걸고 공급망 이슈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명실상부하게 되게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 기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뭐 당연히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2차전지 산업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산업은 내년, 3년, 5년 뒤에 얼마만큼 시장이 클까라고 예측은 하시겠지만 2차전지 산업은 5년 뒤까지는 거의 확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그 안에 들어가는 셀 제조, 모델 기존 개발이 2, 3년씩 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분까지 한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미리 세팅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부터 5년 뒤까지 어떤 제품을 사서 팔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장이 불이 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매출은 확정가기 때문에 여러분 뭐 배출을 키우면서 파는 입도 선배처럼 셀도 우리나라 배터리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 팔려져 있다. 그게 벌써 한 200조 가까이 선주분에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과는 좀 시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2차전지 산업이 다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다른 산업과는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가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2차전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산업입니다. 전지라는 것이 한두 번 써서 성능이 좋으면 괜찮네가 아니라 최소한 몇 년 이상 특히나 전기차용 경우에는 5년, 10년 동안 장기간 써봐야만이 중국산 대비 우리나라께 뭔가 모르겠는데 좋긴 좋구나 라고 판단이 들 겁니다. 결국은 장기간의 어떤 축적된 공정, 설계 기술, 특히나 이를 뒷받쳐 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소니사가 91년대 처음으로 상용화 된 이후에 20년 이상 거의 지금 30년 동안 해왔는데 최소한 20년 이상 열심히 해온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느 정도의 어떤 3파전에 이를 수준이고 그보다 뒤처져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뒤집을 정도까지 급격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테마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전지라는 것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지 한두 개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한 대에 못해도 수백 개 이상의 셀이 들어가는 것들을 수십만 대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억 셀, 몇십억 셀까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자본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산업이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전지사 단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과의 최근에 여러 가지 JV를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있고 JV를 하면 결국은 필요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대고 만들어줄 사람도 돈을 대서 그냥 공고하게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비싸다 싸든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양이고. 세 번째로는 이게 지금 공급망 이슈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배터리가 그때 여러 가지 화재 사고로 인해서 과연 배터리를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다 그걸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수요자 인근에서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거는 전액은 당연히 쫓아나가고 최근에 양극재, 다른 것들까지 동반 지출이 좀 시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 2차전지 산업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확장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소제품 장비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로드맵은 크게 자세히 뒤에 잠깐 나올 텐데 결국은 2차 전지라는 거 현안이 산업적으로 어떤 현안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현안이 있을지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현안 한 세 가지, 그리고 기술적 현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수요 시장, 즉 전기차 시장이 현재 대부분일 텐데 그쪽에서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한중일 간의 경쟁이 급격하고 자동차사의 경쟁도 심하다. 결국 자동차사들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것은 지금 공급이 딸리는 배터리를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지사와 대규모 동반 투자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장은 글로벌로는 아직 중국이 거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지만 이때부터는 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내수 시장이 원체 세고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50% 넘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건은 단기적으로 한 5년 이내로는 중국 배터리가 유럽에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바이든 정부 또는 미국이 얼마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지사들이 얼마나 미국 시장을 미리 선제 공략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소재 부품, 뭐 아베 19년에는 소재 부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그게 더 확대돼서 원재료까지 엄청 확대돼서 공급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덩어리에는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리튬도 없고 니켈도 없고 코발트도 없고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규모의 경제로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소재업체가 알아서 사서 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소재 기업들도 이제 조달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사와 전지사가 알아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확보해줘서 수급을 해주고 조달을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산업이 규모는 커지만 규모가 2배가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2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규모가 커질 뿐입니다. 따라서 2차 전지를 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2차 전지 제조 산업이나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따라서 이거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쪽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1차 전지랑 다르게 2차 전지는 버릴 때 되더라도 초기 용량의 못해도 60,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버릴 거냐. 그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건 확실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신산업으로 만들어내느냐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 중인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 성능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나 어떤 법 제도가 문제가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차에 실려 있는 배터리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빼는 순간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그걸 재사용하고 싶은 거는 산업부입니다. 세 개의 부처가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산업이 발굴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차라리 테슬라처럼 처음부터 팔 때부터 거기에 대한 것들의 권리를 받아서 회수됐을 때 바로 우리 ESS나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그러니까 팔 때부터 재사용을 염두에 두는 비즈니스가 창출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 큰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재활용 기술은 국내에 어느 정도 레벨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재활용 이슈도 이제 결국은 그냥 폐기물에서 희귀금속 채취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탄소 중립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탄소 배출량이 상당한데 그중에 60% 가까이가 양극 음극을 만들 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 양극 음극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광산에서 채굴 하는 것보다는 폐 배터리에서 채굴 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또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마 기사 요새 많이 보실 거예요. 다들 기억이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니켈계 또는 NCM이라고 불리는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산철이라는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데 간혹가다 기사들이 나오죠. 인산철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 뭐 어쨌다. 인산철 배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삼원계랑 동등한 성능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발표를 많이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CATL이나 BYD가 발표한 인산철 배터리는 가능한 용량을 최대한 발굴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현재의 3원계랑 유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3원계 배터리는 좀 더 성능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거의 끝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600km 가는 전기차다. 그걸 인산철로 바꾸면 잘해봤자 400km밖에 못 갈 겁니다. 가격은 좀 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급형이나 일반 승용차는 아무래도 3원계 배터리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충분히 확보된다면은 택배 차량이나 트럭 같은 경우 배터리를 많이 실어도 되는 분야, 또는 하루에 운행 거리가 1-200km면 충분한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 분야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맞물려서 니켈, 코발트 같은 희유 자원 입장에서 인산철은 철을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낫고요. 어쨌든 통계 자료로는 현재 전체 21년 기준으로 전체가 27%고 중국 내수가 90몇 %니까 거의 이제 중국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가와트로 따진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30-40%,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가와트가 그러면 단가로는 좀 미치겠지만, 어쨌든 전체 시장이 제한적인데 거기서 3원계가 줄어들면서 인산철이 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 중에 인산철의 비중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조금은 있다. 특히나 중저가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태에 대한 문제죠. 원래 각형 파우치 얘기만 나오다 이번에 이제 원통형 원래 18650이나 21700 같이 이제 작은 전지였기 때문에 이슈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시켜서 이제 1년 내년인가 뭐 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4680, 즉 한 4배나 5배 정도의 셀 용량이 큰 원통형 전지를 제품화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보시면 원통형 하면 이거 원통형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파우치 전지도 옛날에는 전기차용 전지로 큰 셀을 만들자니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크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게 20년 이상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 5A로 만들었다가 10A, 즉 50A, 잘하면 100A까지 만들어낸 거고요. 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각형은 이제 좀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0A까지 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원통형이 가장 끝에 가는 거죠. 지금 뭐 3A, 5A, 7A 되다가 이제 한 15A, 20A 정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대신 성공만 한다면 얘는 원통형의 장점은 공정 자동화나 품질 관리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파괴력이 있을 거다라고 테슬라나 파나소닉은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은 이게 똘똘똘 말아서 안에 열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게 여러분들 뭐 말 때 10바퀴 마는 거랑 20바퀴 마는 거랑 2배의 노력이 아니라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몇 바퀴는 그러니까 감기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아직은 상용화가 되고 품질과 관리가 되면서 만들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정도인데, 어쨌든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되게 매력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고민이죠. 언제 차세 전지가 돼서 현재 리튬이온 전지를 와해시키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저도 PD 되기 전에는 차세 전지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되긴 되는데 오래 걸릴 거다 정도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 전지도 상용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하려면 무수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 리튬이온 전지도 갑자기 전기차에 실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태생 나온 지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차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세 전지도 마찬가지로 작은 전지부터 만들어서 동일한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차에 실어야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차세 전지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차에 넣는 걸 원하죠. 진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세 전지 시장은 현재 시장을 체인지하는, 대체하는 시장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현재 전지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부터, 새로운 시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5배, 10배 비싸더라도 필요한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북극이에요. 항상 영하 50도예요. 리튬이온 전지는 작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전고체 전지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배터리가 10배 비싸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런 특수 환경용 리튬이온 전지, 현재 상용 전지가 못 들어가는 신규 분야부터 조금씩 채택되면서 영역을 넓혀갈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을 얘기해야죠. 지금부터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됩니다. 우리가 뭐 무슨 전지 막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외장까지 딱 씌워서 전지를 만들면 안에 뭐가 들어갔든 사용자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좋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오래 쓰면 됩니다. 그 안에가 어떤 전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한 4, 50년 동안의 경험 통해서 리튬이 작동을 하는 리튬계 2차 전지가 가장 고성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가 리튬계 배터리가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동차용 시동용은 납축전지를 아직도 전 세계 한 20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이온 전지든 뭐든 그 차세 전지가 아니라 어떤 전지들이면 2차 전지라면 고성능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고 최근에 안전 이슈에서도 안전성을 어떻게 더 제고해 줄 것이냐. 그리고 고성능이란 말로는 다루기 힘든 넓은 온도 환경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고확장성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핫하게 나온 탄소 중립, 친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능은 지금 앞에 반도체 쪽 뭐 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 앞에 발표하신 분들은 기술이 빠르면은 회사가 많이 망한다. 새로 많이 생기고. 2차 전지는 기술 개발 속도가 무진장 느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인데요. 요거가. 1991년 소니가 1860 처음 나왔을 때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80W/kg이었습니다. 작년 기준 300이에요. 딱 300W/kg. 4배가 채 안 늘었습니다. 30년 동안에. 근데 아쉬운 거는 그럼 이게 30년 뒤에는 다시 또 4배가 늘 거냐? 2차 전지는 케미칼 전지기 때문에 주기율표상에 있는 거 아무리 때려 넣어도 향후 30년 동안 4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가 뭐 1500인가 2000까지 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 보는 관점은 30년, 35년에 해야 한 400, 40년, 50년 하면 어떻게 500까지는 어떻게 해볼까? 600까지 600으로 하자. 이 정도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쓰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배터리 하나 놓고 뭐 날아다니고 그럴 거면 그거는 그 아이언맨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그건 배터리가 아니라 그 전원 이제 발전 장치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지금 더 이상 못 올릴 건데 목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타겟팅 하는 것부터가 이제 차세대 전지라는 것들이 시작인 것이고 그걸 위해서 혁신적인 초고성능 소재를 적용하자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안전성 소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전고체 전지, 리튬 금속 전지, 리튬 황전지 등등입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터에 밀었던 현재 전지 시스템이 성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양극, 음극, 전극을 수십 개를 접층해서 만드는데 양극을 엄청 두껍게, 음극도 엄청 두껍게 해서 딱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현재 에너지 밀도의 300을 400, 500까지 늘 수 있다. 계산하면 나오긴 합니다. 그런 혁신적인 공정 도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차세대 전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일 수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 핫하게 나온 기술 이슈가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슈들입니다. 그만큼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관심 갖는 이유가 그때 당시는 상용 리튬이온 전지에서의 올릴 여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다면 지금은 상용 리튬이온 전지는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다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지는 손을 안 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의 프라우노프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두껍게 만드는 공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상용화 될지는 좀 아직 긴 얘기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성 이슈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제일 잘했기 때문에 다 터져봤습니다. 갤럭시, 전기차, 대규모 리콜 사태, 다음에 이제 ESS까지 불을 다 내봤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이러면서 얼마나 필드 경험을 많이 쌓느냐가 나중에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고체 전지가 되면은 액체 대신 고체니까 완전히 안전해지겠네? 아닙니다. 배터리는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든 간에 항상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는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확장성 친환경성을 이번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전지도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뻔하죠. 일본에 벌써 CF 나오고 조금씩 팔리고 있는 멀티레이어 방식으로 배터리 커피시터 방식의 MLCC 제조 방식을 활용해서 온치평으로 만드는 이런 전지들이 이제 내년 신규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결국은 작동 온도는 높지 않으나 이거를 칩에다가 붙이는 실장하기 위해서는 200도의 리플로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배터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의 배터리 상태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산화물계 전고체 전지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친환경 이슈가 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극 응급 소재가 전체 탄소 배출의 60%를 차지하는데 제조 공정에 그 중에 양극이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고 뭐 1000도 가까이 열칠해서 얻어지는 것들인데 그거 대신에 황양극을 쓰면 황이 탄소 저각기 아니라 황이 원래 석유에서 탈황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뭐 친환경 소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황을 쓴다면은 훨씬 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리튬 황전지가 에너지 밀도가 현재 나와 발표된 걸로는 상용 리튬 이온 전지의 300보다 높은 400Wh/kg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셀 단계에서는 구현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요. 다만 리튬 황전지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는 높으나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낮습니다. 즉 뭐냐면 배터리가 엄청 큽니다. 큰데 가볍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공간이 많은 항공기에 적합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날개 사이가 더 비어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서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나 시장 현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2차 전지산업 선도국가 위상 확립을 위해서 이제 발전 전략을 11년 만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지금 30 몇 프로 수준인데 10년 뒤에도 욕심내지 말고 한 40%만 하자. 1등이라고 주장해야죠. 10년 뒤 돼도 한 중국이 한 50% 가져갈 것 같고요. 우리 한 40하고 일본하고 기타 등등이 한 10% 정도 해서 그 정도. 다만 우리는 약간 고급형 그런 배터리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부장이 요새 많이 좋아졌지만 20년까지 기준 봤을 때 매출액이 4조, 5조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30년에는 60조 이상, 즉 전 세계 소부장 시장의 20%는 하자. 근데 이거는 잘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웬만한 소제품 기업들이 규모가 몇 천억 레벨에서 조 단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또 잘 성공적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술력 확보가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결국 이게 해외로 많이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지사들과 소부장기업 간의 생태계를 얼마나 잘 공고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리고 국내 시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주느냐. 거기는 사용후 배터리 같은 신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산업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전지 쪽에 큰 대형 예타 사업을 준비를 했으나 과기부랑 협력이 잘 안 돼서 지금 펜딩된 상태이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관심 없을 때는 아무 부처도 다 안 하려다가 요새는 모든 부처에서 배터리 한다고 난립니다. 참 힘듭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해외에서 25년부터 27년까지 뭐 제품 낸다고 난리니까 산업부에서 차세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크게 하겠다. 딱 했더니 과기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원천 기술도 없다 우리나라는. 차세전지 원천 기술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분야 하나, 차세전지 쪽 하는 분야 하나
차세는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30년간 시장 안 열리고 35년이나 열릴까 말까인데 왜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2차 전지는 진짜 10년, 15년 고생해서 그때부터 제일 앞서 나간 사람이 다 파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늦으면 뒤에 후발이라고 해도 따라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일본이나 미국이 좀 늦어졌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와 동시에 현재 리튬이온 전기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소제품 장비 기술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소부장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명 반도체법이라고 불리우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원래 반도체만 해주겠다가 백신이랑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배터리 쪽에 연구백 개발이나 시설 투자하실 때는 그러니까 법인세 감면을 좀 받으시는데 그게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따라서 그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 때 산업부에서는 2차 전지를 한다고 하면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총망라해서 넣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이랑 사용 배터리까지. 따라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R&D 받는 것보다 거기서 법인세 감면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러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금 충북 오창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50A짜리 제조라인 구축과 더불어 한 250억 규모의 소재 부품 고도 분석 장비들이 깔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공동 R&D 혁신 펀드를 만들어서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이 있는데 원래 목표가 800억이었는데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2,000억까지 확대돼서 중소 스타트업 R&D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부에서 되게 관심 많이 갖는 게 인력입니다. 인력은 진짜 여기 뭐 NKM 와 계시지만 대기업들이 치사하게 급하다고 소제품 기업도 그냥 막 뽑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소제품 기업도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사람이 부족한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전지를 제일 잘해요. 다른 나라, 중국 사람들은 미국의 유럽에 못 믿겠죠, 아직은. 따라서 우리나라가 인력이 부족한 거는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규모가 원체 커지고 있고 다들 우리나라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키우기만 해보면 되는데 그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전문력이 석박사 인력부터 뭐 재직자 재교육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지협회에 따르면은 전지 3사나 소부장 기업들을 통해서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7천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장난인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는 좀 다르시겠지만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할 때는 젊은 친구들한테 배터리 대충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전지 3사랑 소재 기업들이 다 해외 나가기 때문에 그냥 원하면 영어만 잘하면 해외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다고. 헝가리든 폴란드든 미국이든 뭐 다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취직하기도 걱정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 쪽으로는 국가 신기술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중국의 기술 털려가지고 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배터리는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자. 그래서 되게 전지사들 특히나 소재 기업들도 되게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해외에 그게 기술 유출이 돼서 좀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벌써 웬만한 소형전지 기술들은 중국에 벌써 나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소부장에 대해서 요거는 그냥 숫자로 잠깐만 보시면 되고요. 한전 소재 부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박, 알박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고요. 양극재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양극재가 17%야? 전 세계 17%면 아직 한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나라 전지 3사가 전 세계 점유율이 33과 35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기네 쓰는 양극재 50%는 우리나라 거 써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써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지사도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거를 100% 써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부장 산업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국내 전지 3사에 팔고
해외에 있는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산업과는 별개로 소부장 산업도 충분히 더 커질 여지가 더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앞으로 한 단계 내려가서 원재료로 가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리튬 있는 것도 아니고 니켈, 코발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애매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배터리가 포화 상태가 돼서 교체 수요만 있는 한 2040년 이상이 된다면 모든 배터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원료를 공급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재활용 기업이 안정적으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저희 산업부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을 왜 하냐면 폐배터리가 자원화가 되면서 좀만 몇 년 지나면 해외 각국에서 폐배터리 반출을 안 할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쓰레기라고 가져가는 걸 좋아했을 텐데 지금 거기서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이슈 좀 있고 재활용에서 말씀드리면은 유럽 집행위에서는 이 배터리를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니까 전기로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2025년, 30년, 35년부터는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코발트의 25년에 12%, 30년에는 12%는 꼭 재활용된 코발트를 써라 해요. 그러면 뭐 한 8분의 1? 괜찮네? 그게 아니죠. 2030년에 폐배터리 양이랑 2030년에 만들어야 될 배터리 양이랑 같지가 않죠. 시장에 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도 배터리의 수명이 7년에서 10년을 본다면 배터리 규모는 5배 이상 커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폐배터리를 싸그리 긁어 모아서 넣어야 돼요. 유럽에 팔아먹으려면. 그런 정도로 뒤처져 있는 유럽 입장에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런 자기네들이 강점이 있는 친환경 탄소 중립을 좀 앞으로 내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3사나 장기적으로 소제품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용 후 2차 전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 되게 어렵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 꽤 쓸만한 배터리가 인삼모터스에 몇천 대 분량이 다 있는데 그거 그냥 공짜라든가 싸게 주면 그거 가지고 내가 ESS건 뭐 가로등이든 뭐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지 않냐. 그랬다 불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따라서 그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검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검사를 하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들면은 비즈니스가 안 돼요. 따라서 검사 안 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배터리를 사람하고 같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매일매일 밥을 주듯이 전기를 주죠. 충전을 해요. 그걸 씁니다. 그 사용하는 환경이 다 다르죠. 사람이 다 다르듯이. 근데 50살 돼서 일단 1차 은퇴를 했어요. 근데 아직 건강해가지고 세컨 라이프, 즉 두 번째 잡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저 옛날부터 건강검진 열심히 해가지고 아픈 데 하나도 없고요. 예전에 병이 살짝 있었는데 다 낫고요. 이런 히스토리가 필요하죠. 따라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1차 썼을 때 이 사용 중인 배터리 데이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왔느냐. 그것만 확보가 돼 있다면 굳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근데 이건 저거랑 연계될 수 있어요. 배터리 리스, 전기차가 비싸니까 전기차 몸만 사고 배터리는 리스 업체가, 렌트 업체가 배터리만 렌트하는 시스템. 그 배터리는 교체가 되니까 배터리 상태를 리스 업체는 항시 확인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신산업화로 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다가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소재 의무 사용도 EU 집행위 얘기했지만 배터리 전주기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얼마 이상 배출이 많이 되는 배터리는
안 쓰겠다 또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지금 중요하고 테슬라는 테슬라 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데이터 이력 관리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사용 배터리를 재사용하는데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기술은 갈수록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성능, 고안전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고안전이나 고성능 이슈들이 그냥 잘만 만들면 되는 거냐가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도 사람처럼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또 한 번 또 사용되고 팩이 잘해가지고 원료를 다시 빼내서 다시 선순환으로 양극재나 음극재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지기 관점에서 예전에는 고성능 전지기술 개발이 타깃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다가 지능화와 친환경화, 탄소중립 이슈까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능화를 한 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지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이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만져보고 조금 안 뜨거워졌나? 뜨거워지면 식히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죠. 따라서 전지 스스로가 저 힘들어요.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저 좀 봐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인지를 하든가 어려울 때 그거를 관리하는 데다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배터리의 지능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많이 제안한 테마입니다. 이제 한 10년 지나서 여기 분 중에 한 30% 이상의 전기차 사용하고 있고 노트북, 핸드폰 다 배터리인데 지금 핸드폰에 지능이 들어간 건 아시죠? 지금 배터리 충전하면 그냥 완충 안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 80%가 충전하고 기다렸다가 밤에 다시 할까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배터리의 충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오래 쓰고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도 집에서 충전하면 주인이 7시에 출근한 사람이면 밤 12시까지 충전을 완료시키지 않습니다. 한 70분에 충전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다시 충전해서 딱 나갈 때 맞춰서 원하는 90%든 80%든 맞춰놓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능인 거죠. 그런 지능에는 셀 안에서의 센싱 기능부터 BMS나 EMS 단계에서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거를 전체 메인 ECU든 맨 위에다가 그걸 통신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시스템 ESS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앙관리센터에 가서 바로 거기서 사람을 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포함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배터리 기술은 전통적으로 상용 리튬이온 전지 고도화 차세전지 기술 개발이 당연히 타깃이고 이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테마들이고요. 두 번째로 진행 배터리는 불이 날 것 같을 때 그걸 어떻게 좀 더 차단해 주느냐 이겁니다. 산불이 갑자기 확 나지만 불씨 하나부터 산불이 나는 데까지 하루 이틀씩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임계가 넘어가면 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자기는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못 들어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감지를 빨리 하느냐? 아니면 그 속도를 늦춰주느냐가 화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차도 엔진에 휘발유통에 불나면 불나잖아요. 다만 터지면 안 되죠. 사람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라 그래서 불이 날 것 같은데 그거를 15초든 20초든 안 터져야 됩니다. 사람이 구멍 나올 때까지.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을 맞추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전진의 퇴화가 일어나는데 그 퇴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가치유 형태로 셀프 힐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범주에 넣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이제 말은 친환경인데 제일 좋은 건 양극 소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인데 현재 그런 것들은 당장은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없어서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튬 항전지나 리튬 공기전지 같은 산화물계 양극을 안 쓰는 양극은 이제 친환경적인 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급한 대로 전지 제조하는 모든 공정에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는 아리백을 신천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전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분야에서는
현재 음극소재는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음극소재는 그거를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음극소재에서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개발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배터리는 10년 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10년 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리튬이 붙어있는 리튬이온 전지 시스템, 리튬 2차 전지 말고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2차 전지는 안 나올 겁니다. 차세 전지도 리튬 기반 차세 전지가 성능이 높아지는 거고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잘 안정적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전지 3사가 기술 제일 1등인 이유는 가장 고성능의 전지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예측 가능한 전지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세계 1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파트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소재품 기술들도 좋은 전해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품질이 똑같은 전해액을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진입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진입하면은 불나지 않는 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가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어떤 뭐 다른 디스플레이 다른 기업들이 배터리 쪽 뭐 하면 좋겠냐고 보면 도시락 싸가지고 말립니다. 10년 이상 돈을 계속 꼬라박아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이게 50년, 100년 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긴 숨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걸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